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세상이 다 그림으로 보여. 여러분, 그림 좋아하세요? 이렇게 햇살이 비치고 날씨가 좋은 날 야외 스케치도 하고 미술관 투어도 다니고 너무 낭만적이잖아요. 저도 그림을 좋아해서 언젠간 시간이 나면 혹은 시간을 내어서라도 그림을 배워보고 싶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가는 이곳에 그림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림도 열심히 배우고 또 전시회까지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림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그려가는 분들을 오늘 만나볼게요. 어디로 만나러 가나요? 하루하루 우리의 소중한 일상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만의 작품에 집중하고 그림으로 소통하고 꿈꾸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원주시 단구동의 한 화실. 오늘도 이곳에 미술 수업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그림 동아리 원주 드로잉의 회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머머머, 이 분위기 뭐예요? 너무 정답다. 아니, 제가 알기로 선생님이 한 분이고 제자가 네 분이라고 듣고 왔는데 여기 다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아니, 혹시 스승님이 누구세요? 그러시구나. 이 화실의 주인이자 이 수업의 선생님은 서양화를 전공한 강화덕 작가이신데요. 원주 수채화 작가회, 강원 구상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가님, 여기 분위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작가님, 제가 듣기로 서양 화가를 전공하셨다고요. 네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원주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원주에서 이제 남편 직장 때문에. 진짜 리얼한 이유네요. 남편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왜 경력단절 화가라고 해야 되나? 대학 졸업하고 쭉 그 아이 키우면서 10년을 날린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 일을 찾아야 되니까. 다시 그림에 집중할 수 있었던 데는 이렇게 그림을 배우러 화실을 찾아와주는 원주 드로잉 회원들이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또 작품을 구상하고 작업을 하는데도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원래 작가는 절대 고독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오로지 이제 창작 활동을 막 고통 속에서 이렇게 뭔가 잉태를 해내야 되는 건데 저는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선생님들을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이렇게 모셨죠. 모시다가 보니까 뭐 친구처럼 이렇게 제가 훨씬 도움을 많이 받는 거지. 작업의 영감도 많이 얻게 되고 선생님들 덕분에. 미술관 투어와 야외 스케치 등 그림으로 소통하는 이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 간의 시너지를 주고받는 이분들. 서로에게 꼭 필요한 분들이 아닐까요? 여기도 사진을 또 그리고 계신 것 같은데 무슨 사진이에요, 이게? 이거 제가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네. 근데 너무 예쁘신 거 아니에요? 한 5년 전 사진이에요. 그림을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올해 조금 됐는데 9년 차로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래 다닐 진짜요? 그런 취미는 없는데 이렇게 오래 다니고 아니, 있어요. 취미가 없는데 이렇게 오래 네.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게 취미가 된 것 같아요. 오래 다녀서.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좋아하는 줄 몰랐는데 이렇게 오래 다니는 거 보면 그냥 그림은 저의 생활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취미를 찾다가 시작하게 된 그림. 어느덧 1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니, 이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신 거예요? 이거 한 2, 3주 전인 것 같아요. 아니, 혹시 여기서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서는 한 6년 정도? 정도, 진짜 예. 다들 오래되셨네요. 한 번 들어오면 네. 계속 오래 해요. 아니, 여기 여기서. 뭐 못 나가는 개미지옥인가 봐요? 맞아요. 말하자면 그거예요. 이 그림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실까요? 뭐 힐링이죠. 뭐. 여기 이제 딱 이제 집중하면 다른 거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좀 하는데 얘가 이제는 중점이 됐으면 싶은 거예요. 뭐 다른 것도 하세요? 이 천연염색, 어머, 수 낳는 거. 어머, 다 근데 입고 계셔. 저는 작업자족이 좀 되는 거예요. 네. 또 그림도 네. 섬유 그림도 해서 이제 제가 초대 작가는 벌써 옛날에 됐거든요.
염색과 바느질의 소질이 있어 섬유 채색 분야에서 활동하는 백영선 회원에게 그림은 힐링입니다. 최근 공모전에서 입상하며 올 겨울 개인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대를 나오지 않았어도 그림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제 취미 활동도 좋지만 이제 자기 작업 활동도 좋지만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재능을 갖다가 기꺼이 남들 나눔으로 해서 제가 더 기쁨이 더 크니까요. 얼마 전에는 횡성소방서와 함께하는 벽화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취미로 배우기 시작한 그림으로 재능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하네요. 아니 지금 작가님 제가 듣기로는 네. 지금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요. 예, 저희 이제 화실에 원주 드로잉 팀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 회원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1년 저희가 이제 여기서 화실에서 수다도 떨면서 이렇게 그려놨던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한 번씩 발표를 해줘야지 또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또 내년에 또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시 중입니다. 가야지.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가보시죠. 네. 자, 그럼 회원들이 1년 동안 작업했던 작품들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학성동 여성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제5회 정기 회원전. 와 여기 이런 데가 있어요. 아니 여기 다 전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2층엔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7년 전 미로 예술시장에 초대되어 회원전을 열었던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전시회를 목표로 더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 예비 작가들의 정물화와 풍경화, 인물화 등 그동안 정성 들여 완성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몇 작품을 둘러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이 작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직접. 이 작품은 제가 산책 나갔다가 우연히 이제 연꽃을 봤어요. 근데 너무 하얗고 예뻐서 우리 쌤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지만 또 작품을 하나씩 이렇게 전시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렇게 이 멤버로 다 같이 하는 전시가 처음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5회째입니다. 아 벌써 5번째예요. 아니 근데 어쩌죠?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 그림들이 다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은 또 계획이 있으세요? 가을에 이제 원주 드로잉 팀들이 동아리전이 있어요. 그래서 원주 문화원에서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여기 학성 갤러리에서 12월에 또 정기전이 있어요. 진짜 이 전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네, 네버 엔딩 스토리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예쁘게 자 그림이 있기에 우리가 아름다워요. 같은 취미를 공유하며 그림으로 꿈꾸는 아름다운 사람들. 비슷비슷했던 일상을 특별하고 다채로운 색으로 물들여가는 시간. 웃음꽃이 가득한 이 화실에서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이 시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강원 365의 MG 리포터 신진. 여름에 제철인 토마토. 신선한 제철 농산물 옆에는 항상 그녀가 있었으니 제 얼굴만 하죠? 그렇다면 요즘처럼 추운 겨울엔 어떤 농산물을 찾아갔을까요? 나무의 새순을 따서 먹는 두릅. 그런데 두릅은 봄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춘천의 땅두릅은 겨울부터 만나볼 수 있다는 것. 향긋한 땅두릅과 함께하는 춘천 농부의 싱그러운 겨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춘천의 봄 소식을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그 사장님과 사모님 어떤 작물을 재배 중에 계실까요? 땅두릅 재배하고 있어요. 땅두릅 재배하고 있는 광판누님 모경기라고 합니다.
홍봉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두릅은 나무에서 나는 두릅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약재로다가 쓰던 이 땅두릅인데 겉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만큼 오는 굿에서 따는 거예요. 그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네. 아, 그러면은 얼른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는 게 더 빠르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이곳에선 벌써부터 땅두릅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백미향이라는 신품종인데요. 2년산 땅두릅의 뿌리를 11월 말부터 한 달간 따뜻한 온도에서 키워내는 촉성 재배법으로 농사 짓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한약재를 쓰냐고 포칼이라고 이제 뿌리를 쓸 때는 포칼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제 그 겉에 올라왔을 때는 하얗게 올라왔을 때는 두릅이라 그러고 땅두릅. 네. 뿌리도 사용하고 줄기도 먹고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먹을 수 있는 게 얘예요. 그게 예, 또 땅두릅. 예. 따볼까요, 우리 따볼까요? 선생님? 네, 좋아요, 좋아요. 한번 코코넛 껍질로 만든 퇴비를 뿌리고 전기열선을 깔아서 따뜻하게 키워낸 땅두릅. 줄기처럼 보이는 굵고 하얀 배가 사실은 뿔이라고 합니다. 2년간 노지에서 충분히 키워냈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고 튼실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거 향 좀 한번 맡아보세요. 향이 너무 네. 좋아요. 아, 향이요? 예. 아, 이것도 향이 나는 거죠? 그럼 나물 향이 되게 고소한 향이 나네요. 일반 나물의 그런 풀의 향이 아니라 되게 고소한 향이 나요. 아삭한 맛이 일품. 밭에서 갓 뽑은 땅두릅 맛은 어떨까요? 마늘 찍어서. 와, 한번 드셔보세요. 아, 진짜 맛있어요. 와, 단짠단짠이라는 표현처럼 쌉소름 달기, 쌉소름 달기, 쌉달 쌉달. 하나 먹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맛있게 드세요. 근데 저희 아빠도 파프리카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그 수확철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월, 12월 이렇게 겨울철에는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우리가 5일을 딱 끝나고 나면 10월 말이면 돈이 다 끝나요. 이제 그 다음에 내년 5월 달까지 가야 또 수확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뭘 할까 해가지고 한 게 이 땅두릅이에요. 그 안에 이제 1월 달서부터 3월 사이에 우리가 이거 수확을 다 해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겨울 농한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는 그 사이에 두세 달을 요걸 해 먹자 이제 해서. 아, 역시 제 또 강원도 농부의 딸로서 강원도 농부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시고 근면성실 아시죠? 네, 아빠한테. 아빠 항상 힘내세요. 파이팅! 사시사철 쉬지 않고 일하는 부지런한 강원도 농부의 땅두릅. 정성 들여 키워낸 자식 같은 농작물이 전국 방방곡곡의 식탁에 오르길 바라며 한 뿌리 한 뿌리 꼼꼼하게 손질합니다. 한평생 농사를 지어온 목양균 사장님과 결혼 후 남편을 따라 농부가 된 홍봉남 사장님.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가는 건데 이게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갑니다. 저희 강원도 농부는 이 가까운 곳에 모든 저녁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춘천의 땅두릅. 당연히 춘천 지역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겠죠. 로컬 농산물이 가득한 지역 먹거리 직매장. 어디 보자. 땅두릅이 어딨나? 아, 여기 있네요. 가까운 지역 먹거리 매장에서도 이렇게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두릅은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뿌리에 열십자로 칼집을 내주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겁니다. 1분 이내로 데친 뒤 곧바로 찬물로 옮겨서 한 김 식혀내면 더 푸릇푸릇하게 색이 살아나는 땅두릅. 한겨울에 맛보는 봄의 향기, 부드러워진 뿌리까지 초고추장과 함께 즐겨보세요. 자, 어디가 한번 네. 잡숴봐. 감사합니다. 와, 너무 맛있어요. 저 바깥에 눈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들어가보니까 어때요? 엄청 덥고 따뜻해요. 땀이 나죠? 네. 땀이 나면서 이 겨울에 이런 파란 걸 먹는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 진짜 이점이 너무 되게 많아. 예. 더 촉촉해졌고 한번 삶아 놓으니까 촉촉한 상태로 물기가 아직도 여기 안에 줄기 안에 그대로 배어 있고 또 향이- 쌉싸러 네 향이 향도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네, 진짜. 향이 진짜 끝내줘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죠. 우리 너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죠. 아, 헬시 죽어도 몰라요. 헬시 죽어도 몰라요. 네. 이 두릅이 파스타나 막 빵이랑 찍어 먹는 페스토 이런 것들에도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네, 잘 어울릴까요? 네, 잘 어울려요. 아, 면도 잘 어울리고. 네, 면도 잘 어울리고, 파스타도 잘 어울리고. MZ세대 취향 저격 땅두릅. 쌉싸래한 생두릅을 샐러드로 즐겨볼까요? 연한 잎과 함께 아삭한 뿌리를 한 입 크기로 썰어서 넣고 취향에 맞게 드레싱을 뿌려주면 봄철 입맛 돋우는 땅두릅 샐러드 완성! 이번엔 오일 파스타입니다.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넣고 스파게티 면을 볶아낸 뒤 데친 두릅을 올리고 치즈를 솔솔 뿌려내면 달콤한 두릅의 향기가 가득한 봄 파스타 완성! 땅두릅만으로도 이렇게 다채로운 식탁이 가능하네요. 잘 어울리는 게 이제 땅두릅이에요. 그러면은 농사 지으신 지는 벌써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 맞고 네. 섭도 졌으니까는 한 55년, 생각보다 생각보다 54년 그 정도 됐어요. 54년. 네. 와, 네. 사모님께서는 저는 시집 와갖고 네. 지금 한 30년? 네, 30년 와, 됐습니다. 한 직종에서 이렇게 오래 하시면서 힘든 일도 되게 많으시고 하셨을 네, 텐데.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할 때는 새로운 작물을 시작을 했으니까 수확도 되고 돈도 되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게 이 농사 일이에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상공인들은 저런 걸 해줬잖아요, 다. 네. 아, 근데 농사. 근데 농사들은 이거는 농사꾼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 올해도 이제 작년만 지금 하는데 이 작년보다 좀 낫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어이구 이거고 해서 한 만큼 내가 힘이 들어가는 만큼 이건 되잖아요. 네. 사람은 네. 내가 힘쓴 데만큼 약치는 데만큼 그렇게 돼서 이게 잘 되는 거지. 그걸 버려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만 된다면 좋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농사를 져서 잘 됐으면 좋고 당신하고 나하고 건강하게 더 갔으면 좋겠어요. 아, 네, 건강하고 네, 행복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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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네, 오늘은 땅두릅과 함께 조금 이른 봄맞이를 해보았는데요. 정말 강원도민분들 그리고 강원도에서 농사짓는 농사꾼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허리 근데 안 아프세요? 허리 아파요. 아, 엄청 아프죠? 네, 허리 아파요. 엄청 아파요. 어떻게 뭐 시작했으니 해야지. 열심히 하는 것뿐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시골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뿐이 없어요. 맞아요. 50년 경력에도 여전히 도전하는 농부의 겨울. 농가에는 꿈이 되고 소비자에겐 건강이 되는 소중한 우리 지역 농산물. 겨울이 제철인 강원도 땅두릅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 토기가 바로 그 경산 소월리에서 출토된 토각 인면문 장시공입니다. 이 얼굴 문양을 가진 토기는 동아시아 전체에서도 매우 드문 형태입니다. 한국에서도 진주에서 출토된 예가 있는데 세 부분의 얼굴을 표현한 이런 토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나온 사례가 분명합니다. 눈썹을 보시면 눈도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뚫어내면서 눈썹 부분을 살짝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코 부분도 그렇고 입 부분도 그렇고 안에서 밖으로 뚫으면서 이렇게 입술이 돌출되도록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제작 당시에 신경을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우연이겠지만 이 두 토기가 이렇게 함께 세트로 얹혀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논답자라든지 밭전자라든지 제방을 뜻하는 제라든지 그런 농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에 농사와 관련된 제2행위, 제사나 의뢰의 결과물로 거기에 면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산의 미소로 알려진 경산 사람 얼굴 무늬 수막새는 경산시 하양읍 양지리 유적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유물입니다. 동그란 눈과 입체적인 눈썹, 코를 가진 것이 특징적으로 고려시대 얼굴 무늬 수막새는 저희 경산시립박물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되게 동그란 눈을 가져서 귀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희 박물관 마스코트인 경산이처럼 귀엽게 웃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연속기획으로 만나는 포항의 식문화유산. 음식을 통해 포항을 맛보고 즐기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만나볼 포항의 음식은 포항 어디에서나 밑반찬으로 흔히 만날 수 있지만 그 맛의 깊이는 결코 흔하지 않은 밥식회입니다. 포항의 부엌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식재료가 모여있는 죽도시장. 대게골목, 회골목, 수제비 골목 등 유명한 골목들 사이에 빠질 수 없는 곳, 반찬 골목입니다. 여기 사방에 반찬 가게들이 야 여기 반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찬 가짓수가 엄청 많네요. 맞아요. 몇 가지 정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하십니까? 확실한 거는 몰라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젓갈 네네. 이 수많은 반찬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 밥식회를 찾아봅니다. 그럼 그렇지. 포항의 반찬집에 식회가 없을 리 없죠? 이거는 식혜인가 보네요. 네, 그거는 가자미. 가자미, 네, 가자미 그게 식혜. 뭐 전통으로 하는 게 조로 한대요. 예, 원래는 예, 초밥. 예.
근데 포항에는 또 밥식혜 예, 많이 포항에는 하시죠? 햇대기라고 아, 밥식혜가 햇대기 있어요. 맞습니다. 네, 햇대기. 네. 아, 야, 여기 이제 밥알이 그대로 맞아요. 지금 그대로 그게 있고. 포항의 전통 음식. 옛날에는 이거 되게 흔한 생선이었는데 귀해가 져가지고 생선을 오래 두고 먹기 위한 조리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말리거나 소금을 이용해 젓갈을 담거나. 하지만 소금이 귀한 지역에선 소금 대신 곡물을 이용해 발효시키는 방식을 택했고요. 그게 바로 식혜라는 음식이죠. 포항에선 특히 다른 곡물 대신 밥을 이용해 생선을 삭혔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밥식혜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식혜는 모든 생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생선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식혜를 만들기에 아주 좋은 생선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몸집에 비해서 뼈가 그렇게 굵거나 크지를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씹어도 뼈가 이물감 없이 이렇게 연골을 씹는 정도로 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살은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뼈는 부드럽고 살도 이렇게 씹는 맛이 느껴지죠. 그럴 때 가장 좋은 생선이 바로 이 횟대라는 생선이었고, 횟대가 귀해지면서 이제 횟대 역할을 대신 하게 된 게 가자미. 포항에서도 귀해진 몸 횟대 밥식혜. 맛보지 않을 수 없죠? 식혜 맛 어떤가요? 지금 딱 맛있을 때네. 아, 이 진짜 나도 오랜만에 먹었는데 진짜 포항 밥식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포항의 향토 음식 전문가이자 치유 음식 전문가 조화경님을 만나러 갑니다. 조화경님은 포항 바닷가 할머니들의 전통 음식 레시피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수집하는 연구자이기도 해서 알고 계신 이야기가 아주 많다고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조화경 선생님이십니까? 아, 네, 네, 오신다고 아이고, 했었죠. 반갑습니다. 추운 날에. 반갑습니다. 꽤 들어오는데요, 여기가. 지금 이거 가자미 말리시는 거는 그 식혜담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아, 예, 이제 밥식혜를 담는데 그것도 요걸 물가자미거든요. 물가자미. 네네네. 그 이제 보통 이제 뭐 가자미를 씻어서 소금에 절여서 네. 뭐 이틀, 3일씩 있는데 요걸 깨끗이 씻어서 소금을 살짝 뿌려가 이렇게 살짝 건조하면 훨씬 식감도 좋고 어떤 만들 수 있는 시간도 네, 단축하죠. 줄여들- 네네네. 비린내도 전혀 안 나네. 전혀 안 나죠. 네. 왜냐하면 청주를 살짝 뿌렸기 때문에. 밥식혜 담는 과정을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포항 밥식혜만의 특징을 더 잘 알 수 있겠죠? 갖은 재료가 준비됐으니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금 이제 밥 식혜 만드는 재료들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무, 가자미, 밥 여기까지는 네. 일반적이죠. 두 개가 나눠져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하면 네. 이쪽은 이제 여기 토박이 할머니들이 그 아. 담아 먹던 그러니까 본디 음식. 본디 음식. 예, 본디 음식이 본디라는 말이 표준어예요. 그 네. 엄마의 네. 음식. 그치. 그게 향토 음식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근데 보통 그냥 향토 음식, 영어로 로컬 푸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디 음식. 제가 이게 훨씬 이제 더 정감 있는데. 제가 본디 음식을 네. 재해석을 하거든요. 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동네 할매들이 담아 먹는 그대로. 전통적인 방식. 네네네. 네. 뭐 제가 치유 음식 전문가니까 네. 이쪽은 이제 그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서 이제 마 가루나 뭐 양배추 가루나 이렇게 재해석을 한 재료들이에요. 자, 이제 포항 본디 음식 가자미 밥식혜를 만들어 볼까요? 가자미 밥식혜의 특징은 가자미도 무도 큼직큼직하게 썰어 식감을 살리는 것. 가자미는 엿질금과 고춧가루에 묻혀 이틀 정도 따로 숙성해주고요. 무도 고운 고춧가루에 버무려 뒀다가 밥, 마늘, 생강을 넣고 가자미와 무의 맛이 조화를 이루도록 잘 버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숙성되면 완성!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가자미 넣고 맥주 넣고 전주도 넣고 이제 여기는 마 가루가 많이 들어가요. 짜고 매운맛을 줄이기 위해 마와 양배추 가루를 사용하고 비트와 구기자 등으로 만든 발효액을 넣어줍니다. 거기다 심신안정에 좋고 단맛까지 내는 용안육을 넣어 다른 재료들과 잘 버무려주면 끝! 새롭게 재해석한 가자미 식혜의 맛은 또 어떨까요? 새콤하죠. 아우,
씹는데 계속 군침이 나오는데. 그것도 괜찮죠. 전통의 방식도. 조금 자극적이죠.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익숙한 맛. 익숙한 맛.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더 짜고 그다음에 매운 느낌도 더 나고. 네, 나고. 그러니까 칼칼하면서도 짠맛이 나고. 그래서 얘는 먹는 순간에 밥 생각이 딱 나는데, 지금 선생님이 새롭게 이렇게 재해석해서 만드신 거는 일단 그렇게 짜지가 않아요. 짜지 않으면서 산미도 좋고 감칠맛은 오히려 더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밥도둑인 가자미 밥 식혜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죠. 식혜의 맛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뜨거운 쌀밥이 필수. 가자미 밥 식혜 하나로 포항의 가정식 한상이 완성됩니다. 밥 식혜 하나면 열반찬 부럽지 않죠. 근데 이제 포항은 그냥 식혜라고 하지 않고 밥 식혜라고 하죠. 그것은 이제 동해에서 잡히는 다양한 생선과 땅에서 나는 곡물, 그래서 쌀이 가지고 있는 단맛, 그리고 생선이 가지고 있는 감칠맛,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5가지 맛을 만들어내는 발효의 혹은 삭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음식이 바로 포항의 밥 식혜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식문화는 꼭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반찬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만나기 힘들죠. 자연의 지혜를 빌려 시간으로 빚어내는 발효 음식 식혜. 포항의 본디 음식인 가자미 밥 식혜의 매력을 꼭 한번 느껴보세요. 오늘은 저의 이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은 편지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편지가 아니라 달콤한 편지래요. 아니, 어떻게 편지가 달콤할 수가 있죠? 달콤한 말을 많이 쓴다는 건가? 아니면 향기가 난다는 건가? 모르겠고, 달콤한 편지 일단 만나러 가보시죠. 보다 색다르고 보다 특별하게 달콤달달 사랑 가득 나만의 케이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센스 만점 맞춤 제작 케이크, 세상에 하나뿐인 달콤한 레터링 케이크의 세계로 함께 가보시죠. 노릇노릇 갓 구워지고 있는 고소한 빵 냄새, 코를 자극하는 이곳은 벌써부터 달콤한 향기가 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일단 향기는 아주 달콤합니다. 그런데 제가 달콤한 편지를 찾아왔거든요. 특별한 날 마음을 전달하는 이색 방법으로 레터링 케이크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달콤한 편지는 바로 레터링 케이크예요. 모양도 맛도 제각각에 눈과 입 모두 즐거워집니다. 원하시는 문구나 아니면 원하시는 그림으로 직접 주문을 해주시는 주문 제작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위에다가 마음을 전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진심과 감동을 선물하기 위한 레터링 케이크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처음엔 시트지를 준비하고 생크림을 듬뿍 올려 기초 작업을 합니다. 촉촉하고 달콤한 초코 시트지가 생크림과 섞여 부드럽고 조화로운 맛을 자아내죠. 색도 참 다양한데요. 크림치즈에 식용색소가 더해져 원색의 색감이 눈길을 끕니다. 맛도 모양도 단순하지 않고 개성이 넘치죠. 개성을 담을 수도 있고 본인의 스타일을 많이 표현할 수 있어서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문구를 하다 보니까 늘 새롭고 또 하는 즐거움이 그게 되게 매력적인 케이크예요. 매번 다른 디자인, 다른 색상의 케이크를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도 선물 받는 사람도 설레기 마련인데요. 디자인에 따라 모양을 고르고 아기자기한 문구를 정성스레 써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성도 한가득. 리본까지 장식을 마치면 완성! 과연 누구의 생일을 축하하는 케이크일까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다른 케이크들은 좀 정형화된 맛이랑 디자인이 많잖아요. 제가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케이크 위에 글씨를 써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기에 그 모양도 문구도 각양각색인데요. 짧은 문구 안에 담긴 진심에선 그간의 세월과 추억, 진심이 묻어납니다.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이색 케이크. 감동과 사랑을 듬뿍 담았기에 먹기 아까울 정도죠. 알록달록 개성 있는 사연들이 이렇게 하나둘 완성됩니다. 이제 이 케이크에다가 예쁘게 디자인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크림도 색감이 너무 예쁘게 준비가 됐거든요. 네, 이제 레터링 케이크는 겉에 디자인이 또 포인트잖아요. 혹시 준비해온 디자인 있으실까요? 있죠, 있죠. 제가 다 생각을 해왔습니다. 가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오케이? 네. 그럼 바로 가시죠. 네. 만나면 좋은 친구 MBC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때요? 정말 예쁘죠? 저 이지은 눈에도 취향 저격! 이번에 찾아온 두 번째 장소, 달달한 디저트가 가득한 곳인데요. 와, 여기도 지금 맛있고 달콤한 디저트들이 가득합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요. 안 되겠다. 저 일단 하나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안 돼요. 아, 안 돼요? 왜요? 강아지한테 양보하세요. 아니, 저한테 안 주시고 갑자기 강아지한테 양보하라뇨. 강아지가 먹는 케이크예요. 아, 이거는 강아지들을 위한 케이크예요? 네. 강아지들도 케이크를 먹나요? 그럼요. 강아지들도 생일 때도 먹고 이제 평소에도 특별식으로 많이 급여하세요. 그렇구나. 그러면 양보할게요. 강아지도 사람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식재료로 만들어졌는데요. 강아지용 케이크는 일단 기본적으로 쌀가루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금이나 설탕 같은 조미료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이제 크림 같은 경우는 생크림이 아닌 두부, 콩두부나 아니면 우유치즈, 무염치즈로 만들어요. 강아지마다 또 필요한 영양소라던가 아니면 알러지가 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알러지에 맞춰서 급여를 해야지 아이들이 좀 더 오래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견주분들은 이 수제 간식, 수제 케이크로 강아지에게 마음을 전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게 한번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한 달 또는 2달 정도 거의 밤낮 없이 일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애들이 이렇게 원래 강아지는 오면은 반갑다고 짖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애들이 되게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혹시 아픈 데 있나 해서 데리고 갔더니만 약간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도 우울증이 있다는 걸 알고 제가 몸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일단은 저희 아이들이 제가 책임지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강아지 레터링 케이크 외에도 피자, 스테이크 등 강아지 간식이 무궁무진한데요. 제가 다 먹고 싶을 정도로 군침 도는 거 있죠. 수제 간식을 사료만큼이나 많이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케이크 같은 경우는 매년 생일마다 이제 오셔가지고 예약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특별한 수강생이 찾아왔는데요. 강아지가 원래 피부병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애견샵에서 파는 간식을 사다가 먹였었는데 피부병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제 간식을 한번 먹여볼까라고 해서 사서 먹여봤더니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서 제가 직접 주고 싶어서. 노란 케이크 시트 위에 아이싱을 직접 해봅니다. 겉표면을 크림으로 꾸며보는데요. 두부로 만든 크림이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죠. 복슬복슬 귀여운 강아지, 슈의 얼굴을 꾸미면 완성! 어때요? 쉽죠? 재밌어요. 그래서 손쉽게 선생님 도움이 있다면 손쉽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저희 추한테도 케이크 말고도 여러 간식을 조금 더 만들어서 주고 싶어요. 이제는요, 사람에게만 마음을 전달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내가 키우는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들에게도 마음을 요 수제 간식, 수제 레터링 케이크로 한번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강아지들아, 우리 마음 알고 있지? 아이고 먹고 싶어. 아이고 먹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반려견에게 아주 특별한 레터링 케이크를 선물하는 마음. 세상에 하나뿐인 그 달콤한 진심을 특별한 레터링 케이크에 녹여 전달해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 방문한 곳은 강릉시의회인데요. 김기영 의장님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릉시의회의 역할이나 소개 부탁드릴게요.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의 그 견제, 감시 어떤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이제 그 입법 활동, 조례 개정, 재개정 같은 그런 걸 이제 주로 하고 뭐 행정 사무감사나 사무조사 등등 집행부에 대한 이제 철저한 시민의 그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의원을 하게 되신 동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우리가 95년도엔가 도농 통합을 했어요. 도농 통합의 목적이 뭐냐 하면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통합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건 농촌은 계속 소외되고 철저한 인구 논리로 인구 많은 쪽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서 조금 이걸 좀 바로 좀 잡는데 일조를 해야 되겠다. 이제 강릉 시민들을 많이 만나시면서 강릉 시민들이 이제 많이 토로하는 고충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은 뭐니 해도 코로나 팬데믹 현상 이후에 세계적인 추세겠습니다만은 삼중고라 이러죠.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 시대가 지금 도래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또 갑자기 또 겨울 난방비 같은 이 부분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가장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천혜의 그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은 경제적 그 어떻게 그 손해를 또 많이 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민들께서도 지금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가 위축이 되면서 아직까지 지역 경제가 코로나에서 많이 완화는 됐다고 하지만은 아직 많이 예전처럼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죠. 오는 6월부터 강릉 특별자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서 강릉시의회가 추진해갈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특별자치도라고 하면은 규제 완화, 재정 확충 어떤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 강원도만 놓고 봤을 때는 제주도하고는 좀 특별한 경우가 18개 시군에 각자 그 지자체마다 그 상황이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의 상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8개 시군에 각 그 지역에 맞는 실정,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에 맞는 실정에 대한 그 규제 완화법 어떤 이런 거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법에 담아서 아마 특별자치도법에 담아서 이제 그 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법에 181개 법안을 지금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4월 달쯤에 이제 국회를 통하지 않느냐 싶은데 우리 강릉시에서도 많은 집행부와 시민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특별자치도법에 담아서 모든 규제 완화, 자연 확충 어떤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세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강릉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올해부터는 국내외 각종 행사들이 강릉에서 많이 열립니다. 이 행사를 기회로 우리 강릉시가 다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제12대 강릉시의회에서도 시민들과 같이 모든 역량을 결집을 시켜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것이고요. 시민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많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